자, 우리 과세소득이에요. 법인세 과세소득인데 얘는 순자산 증가분을 과세소득으로 합니다. 근데 순자산 증가를 과세소득으로 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학설, 그게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순자산 증가설이요. 그런데 순자산 증가의 예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장부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현금을 제외한 자산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장부에서 부채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자산 증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든지 자산이 늘었다든지 부채가 감소됐다든지 요게 순자산 증가다. 그럼 다시 할게요. 삼성전자가 대주주가 건물 100억짜리를 공짜로 줬어요. 사무실로 쓰라고, 공장 건물로 쓰라고. 그러면 요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증여세 납세물을 지는 게 아니라 그 건물 100억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물을 지는 거다. 그걸 우리가 회계약 개정을 쓰면 자산 수증액이 되는 거죠. 그건 법인세 소득이 되는 거지 증여세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증여세는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비영리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들은 또 상속증여세 납세무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공익법인이나 이런 데가 받았는데 또 때리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비과세라든지 이렇게 또 빼주는 그런 제도들로 보완을 하고는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고요. 이게 그래서 이 자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영리, 비영리를 좀 나눌 필요는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별다른 얘기 없으면 우리는 영리법인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영리는 세금 잘 안 내십니다. 많지도 않고. 그렇죠? 어쨌든 자, 돈이 늘거나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빠지거나.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자, 아까 법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법이 인정한 사람은 요식행위를 요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등기죠. 그렇죠? 설립, 등기. 법적으로 생일이에요. 태어난 날이죠. 근데 영리법인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는 거라고요? 비영리법인. 여기서 용어 하나 잡고 갑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영리법인은. 근데 비영리법인은 민법이나 특별법 규정을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민법의 제32조에 보면 민법 32조가 비영리를 주로 다루는 조문이고요. 특별법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이 있죠. 그런 것도 이제 학교 같은 데들. 그게 또 비영리를 또 다루는 대표적인 법률이에요. 자, 그런데 상법을 보면 영리법인의 주된 근거지를 본점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브랜치는 지점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민법을 보면 비영리법인의 주된 근거지는 주사무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본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비영리법인은 뭐라 한다고요? 주사무소. 분사무소라 그래요. 브랜치 역할을 하는 건. 영리법인의 브랜치는 뭐라고 하고요? 상법에서 지점. 비영리법인의 브랜치는 분사무소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영리법인 위주로 수업을 할 거니까 제가 본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비영리일 땐 뭐로 돌려서 생각하시고요? 주사무소로 돌려서 표현하시고, 제가 지점이라 표현하면 분사무소로 돌려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니까 여기다 다 써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설립 등기를 하는데 영리든 비영리든 다 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만약에 안 했어? 그럼 단체야. 그런데 개인으로 볼 거야? 법인으로 볼 거야? 그건 나중에 공부하실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구나. 자, 1억 갖고 시작했습니다. 영리법인인데 1억 갖고 시작했어요. 자, 이제 청산이 뭡니까? 이거요. 청산가리죠? 맑고 깨끗하게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인이 없어지는 용어 두 가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해산이에요. 해산이라는 건 법인이 없어진다라는 데 포커스를 둔 용어입니다. 상법상의 용어예요. 근데 청산이라는 건 뭐냐면 채권 채무 관계를 쪽낸다라는 뜻이 더 강한 용어입니다. 쪽낼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빚쟁이들한테 돈 줄 거 주고 받을 돈 받고 남는 자녀 재산까지 남는 돈 있으면 주주 챙겨주고 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청산은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는 데 더 큰 포커스를 둘 때 쓰는 용어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청산 절차는 상법에 의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해산 등기예요. 법인은 등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나 태어났다,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다, 설립 등기예요.
근데 여기 해산 등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아, 우리 끝났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채권 채무 다 쭉 내고 마무리 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는 게 청산 종결 등기예요. 법인은 다 등기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101억이에요. 다 마무리 졌어요. 빚쟁이들 거 다 줄 거 주고 맞춰보니까 101억이라고요. 이때 얼마였는데요? 1억. 예, 그게 소득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소득이 될 수 있다고요. 자, 이제 그런데 어쨌든 지금 1억, 101억 총 얼마죠? 늘어난 소득이 100억. 그게 소득인 거예요. 이렇게. 이 원인 중에 생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1억, 101억, 100억이에요. 정확하죠? 언제 망해요? 아이파 언제 망할까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이거 또 카메라도 있네 또 이게. 이게요. 고인컨선 가정이잖아요. 예를 들은 거죠. 이게. 한 200년, 300년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국세청 손가락 빨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기간의 개념을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야, 1년에 1억씩 벌었다고 해보자. 100년간. 그럼 100억이지. 그럼 100억을 한 번 때려서 과세하는 거나 1억씩 100번 때려서 100억을 과세하는 거나 결국 과세되는 소득은 같지 않냐? 이런 논리예요. 이게 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근데 회계는 뭐라 그래요? 이게 올해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보통? 뭐 여러 가지 회계 기간이라고 뭐 책에서 쓰는 용어도 있고 우리가 실무에 쓰는 건 단기다. 그렇죠? 얘는 정기다. 얘는 차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법은 이걸 이제 사업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세법은 사업연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회계 기간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우리는 우리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사업연도고 하나의 사업연도잖아요. 연소득이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각사업연도 소득이다. 그런데 순자산 증가분을 소득으로 본다 이겁니다. 근데 세율이 10%부터 25% 누진세 체계입니다. 10%, 20%, 22%, 25%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최고 세율 구간이 또 올라갔죠. 25%로. 그러니까 지금 세율 구간을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돈을 많이 벌면 조금 높은 세율로, 돈을 적게 벌면 좀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얘는 단일 비례 세율이잖아요. 그냥 10%. 그렇죠? 부가세는 그냥 10%니까. 그러니까 소득세제는 누진세 체계예요. 얘는 6%부터 42% 7단계고. 그렇죠? 얘는 지금 10%부터 25% 4단계고. 그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논리 때문에 잘 보세요. 이때 이게 플러스가 났어요. 이때 플러스가 났어요. 이때 플러스가 났어요. 그럼 1억 계속 세금 내면 되죠? 마이너스가 났어요. 얘 1억이고 얘 마이너스 1억이에요. 자, 우리 회계에서 플러스 나면 뭐라 그래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린 소득이라 하는 거예요. 세법 하실 때는 세법 용어 쓰세요. 자, 회계에서 마이너스 나면 뭐라 그래요? 회계에서 누가 결손이라 그래요? 순손실이라 그러지. 손실이라 그러죠? 세법에선 결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 순손실하고 단기 결손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금액. 단기 순이익하고 각삼소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다르니까 다른 용어 쓰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플러스 1억이에요. 합쳐볼게요. 0이죠? 그래서 돌려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득공제라 그래요. 기간 단위로 과세하니까 야, 어쩔 수 없이 쪼개서 과세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때 네가 소득이 1억이 아니라 요거까지 누계해서 집계해가면 결국 빵인 거 아니냐? 그래서 carry back이에요, back. 이걸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만 나오는 논리죠. 그런데 요때가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마이너스 1억이고 얘가 플러스 1억입니다. 소득공제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합쳐볼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억 플러스 1억이면 어떻게 돼요? 0. 이렇게 이때 0으로 계산하는 거 이걸 넘겨서 빼먹는다. 캐리 오버. 2월 공제라 그래요. 2월 공제.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월 공제 기간에 제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죠. 그래서 영국은 2월 공제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은 20년이에요. 일본은 7년이에요. 야, 우리나라 거 얘기해, 우리나라 거. 예, 우리나라는 10년입니다. 짧습니까? 깁니까? 평균 정도라는 걸 느낌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일본은 좀 떨어지는 나라라 짧아요. 7년이 뭡니까? 7년이. 예. 영국, 아니 기간 제한이 영국처럼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법이 망할 거 아니냐? 그걸 못 빼먹는다면 그 전에 망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영국처럼 끌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전.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불과 10년 전쯤까지는 5년만 해줬어요. 저희 10년으로 바뀐 게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때는 걔들보다 짧았는데 이젠 길잖아요. 근데 이게 OECD 국가 34개국 정도인가요? 그중에 평균 정도 됩니다. 10년이. 그래서 지금 그나마 좀 창피는 좀 덜해요. 이게. 그런데 대기업도 되고 중소기업도 돼요. 당연히 중견기업도 되고요. 근데 삼성전자 작년에 법인세 얼마 냈다고? 작년 거 실적으로 올해 3월달에 얼마 냈다고요? 그 지방세니까 우린 지방세 없는 세상으로 갈게요. 그냥 8조 냈다고 할게요. 뭐 몇천억 이런 거 붙지 말고. 올해 결손 났어요. 8조. 세금으로. 그럼 작년 거 돌려달라고 해야죠. 이건 계좌이체 해주는 거예요. 환급 신청하는 거예요. 작년에 낸 돈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8조, 지금 6조 7천억 때문에 저 난리인데. 뭐 들어가니 못 들어오니 뭘 미안하다고 해라. 뭐 어쩌고 뭐 좀 어디서 얘기 좀 해보자. 뭐 그러는데 이게 그럼 그 8조 돌려줄 돈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중소기업만 해줘요. 추경을 편성해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몇 프로 정도 돼요? 한 95% 정도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 95%가 다 빵꾸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것도 한 8조 정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소급 공제 기간은 1년밖에 안 해줘요. 대한민국에. 좀 아쉬워요. 한 3년 이렇게 뭐 이게 아닌 이게 언젠가는 뭐 조금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과세관청이 대기업을 풀어줄 거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1년은 조금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1년. 다시요. 중소기업만 돼요.